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채널 실버 수첩.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평생 건강에 좋다고 믿어온 보충제들, 사실은 우리 몸에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혈관 건강과 순환을 연구해온 박서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의외일지도 모릅니다. 비싼 영양제보다 부엌 한 켠에 생강 한 조각이 몸의 순환을 더 잘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여기엔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혈관 건강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봅니다. 영양제 몇 가지씩은 기본으로 드시더군요. 하루에 수만 원씩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치던 생강 한 조각이 실제로 혈액순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과학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은 드물더라고요. 생강이 혈관을 뚫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근데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생강이 정말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막히지 않도록 예방하고 순환을 부드럽게 돕는 역할은 분명히 합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연구하며 확인한 생강의 진짜 효과와 한계, 그리고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생강을 어떻게 먹어야 혈관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생강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얼마 전 제 지인이자 68세 김정우님이 찾아왔습니다. 겨울만 되면 손발이 차고 머리가 자주 어지럽다고 하셨죠.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데 피로가 쉽게 쌓인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큰 이상이 없었지만 순환이 다소 둔해진 상태였습니다. 약을 처방받기엔 애매한 상황이었고 김정우 님도 약보다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작은 제안을 드렸습니다. 아침 식사 후 따뜻하게 찐 생강 3조각만 천천히 씹어보시라고요. 처음엔 별 차이를 못 느끼셨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손이 조금 덜 시리는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한 달이 지나자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손끝이 따뜻해지고 잠도 깊어졌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도 하시더라고요. 그제야 몸속 순환이 조금씩 살아나는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변화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단순한 방법을 무시하고 복잡한 걸 찾아 헤맵니다. 생강의 힘은 극적이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느리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이어가면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 내용 절대 혼자만 아시면 안 됩니다. 가족, 친구, 이웃 어르신들께 꼭 알려주셔야 해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손발 시림은 어떠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답변 달아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보세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생강이 실제로 어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강 안에는 진저올과 쇼가올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주인공이죠. 근데 이 성분들이 단순히 맛만 내는 게 아닙니다. 혈액 속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을 완화시키고 혈소판이 서로 달라붙는 걸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일본 교토대학에서 2018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생강 추출물이 혈소판 응집 활성을 약 30% 정도 낮추는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70세 조미선님은 매일 생강차를 마신 뒤 손시림이 확실히 줄었다고 하셨어요. 생강을 얇게 썰어서 80도 정도의 물에 10분 정도만 우려내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성분이 날아가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생강을 보통 어떻게 드시나요? 그 다음은 콜레스테롤 이야기입니다. 꾸준히 생강을 드시면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낮아지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2021년에 국제학술지 파이토테라피 리서치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12주 동안 생강을 섭취한 사람들의 중성지방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64세 김은자님은 2달 동안 아침마다 찐 생강을 먹고 혈중 지질 수치가 안정화되었다고 하셨어요. 하루에 2~3조각 정도를 식사 후에 드시면 됩니다. 공복에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반드시 밥 먹고 나서 드세요. 혹시 콜레스테롤 때문에 약 드시는 분 계신가요? 생강은 체온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약 0.5도 정도 올려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손발 같은 말초 부위의 혈류 개선에는 이게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생강 음료를 마신 후 손끝 피부 온도가 평균 0.6도 상승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67세 정영철님은 겨울마다 장갑을 끼고 주무셨는데 생강차를 꾸준히 마신 후로는 손이 덜 시렵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에 생강 3조각을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근데 밤늦게 너무 많이 드시면 체온이 올라가서 오히려 잠이 안 올 수 있습니다. 적당량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손발이 차가워서 잠이 안 오신 적 있으신가요? 생강은 소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위액 분비를 촉진하고 간의 지방 대사를 돕는 작용을 하거든요. 국내 식품영양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생강은 소화 흡수와 장 기능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62세 최은정님은 식사 후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됐는데 생강차를 마신 후로 많이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식후 15분 정도 지나서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근데 위염이 심하신 분들은 생강의 자극 성분 때문에 오히려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양을 줄이거나 농도를 낮춰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후에 속이 자주 더부룩하신가요? 마지막으로 항산화 효과입니다. 생강 안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은 우리 몸의 세포가 늙는 걸 늦춰주고 면역 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돕습니다. 국제식품과학학회 연구에 따르면 생강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도가 비타민C 수준에 거의 근접한다고 합니다. 72세 이순옥님은 매년 겨울마다 감기를 달고 사셨는데 생강차를 마신 후로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확실히 줄었다고 하셨어요. 생강차에 꿀을 한 작은술 정도 넣어서 드시면 항산화 효과가 더 강화됩니다. 단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의 양을 줄이시거나 아예 빼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겨울철 감기 예방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생강은 혈관을 뚫는 치료제는 아니지만 막히지 않도록 돕는 보조 습관으로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진저올과 쇼가올 같은 매운 성분이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며 체온을 올려서 말초 순환을 돕습니다. 거기에 소화 기능까지 보조하고 항산화 작용으로 면역력까지 지켜주니까 종합적으로 순환 건강에 기여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과신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생강이 아무리 좋아도 이미 심각하게 막힌 혈관을 뚫어주진 못합니다. 그건 전문적인 처치가 필요한 영역이에요. 생강은 어디까지나 예방과 보조의 역할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더 건강해지도록 약간 둔해진 순환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도록 돕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강을 먹는다고 해서 당장 내일부터 손발이 따뜻해지는 건 아닙니다.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꾸준히 드셔야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김정우 님도 처음엔 별 차이를 못 느끼셨잖아요. 그래도 한 달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생강의 특징입니다. 극적이지 않지만 꾸준하면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생강의 품질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래된 생강일수록, 그러니까 묵은 생강일수록 활성 성분이 더 풍부합니다. 수입산보다는 국산 생강이 보존 처리가 덜 되어 있어서 안전하고요. 껍질을 벗기지 말고 부드럽게 세척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껍질 바로 아래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인 활용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강을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준비하고, 언제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강 고르는 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나 마트에 가시면 생강이 여러 종류 있습니다.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조금씩 다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묵은 생강을 고르시는 겁니다. 묵은 생강일수록 진저올이나 쇼가올 같은 활성 성분이 더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겉모양은 좀 투박해 보여도 속은 훨씬 알차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입 생강은 유통 과정에서 보존 처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가능하면 국산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생강을 고를 때 손으로 한번 눌러보세요. 단단하고 묵직한 느낌이 드는 게 좋습니다. 물렁하거나 주름이 많이 잡혀 있으면 오래되어서 수분이 빠진 겁니다. 그리고 향을 맡아보세요. 톡 쏘는 향이 강할수록 신선한 생강입니다. 껍질은 벗기지 말고 흐르는 물에 부드럽게 문질러 세척만 하세요. 껍질 바로 아래 부분에 좋은 성분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칫솔 같은 부드러운 솔로 흙만 제거하시면 됩니다. 혹시 생강 고를 때 색이나 향을 비교해 보신 적 있나요? 두 번째는 찌는 시간과 온도입니다. 생강을 그냥 날로 드시는 것보다 살짝 쪄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90도에서 100도 사이에서 10분 정도만 찌면 성분 손실이 가장 적습니다. 너무 오래 찌면 향이 날아가고 유효 성분도 줄어듭니다. 반대로 너무 짧게 찌면 매운맛이 그대로 남아서 먹기 힘들 수 있어요. 딱 1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찌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찜기에 생강을 겹치지 않게 펼쳐 놓으세요. 물이 끓어서 김이 올라오기 시작한 시점부터 10분을 재시면 됩니다. 찐 다음에는 완전히 식혀서 얇게 썰어 유리병에 담아 냉장 보관하세요. 한 번에 일주일치 정도 준비해 두시면 매일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썰 때는 2mm 정도 두께가 적당합니다. 너무 두꺼우면 씹기 힘들고 너무 얇으면 금방 말라버립니다. 평소엔 생강을 끓이시나요? 찌시나요? 세 번째는 섭취 시점입니다. 생강은 언제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시점은 식후 15분에서 20분 사이입니다. 밥을 먹고 나서 소화가 막 시작될 때 생강을 드시면 소화도 돕고 순환 개선 효과도 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절대 공복에 드시면 안 됩니다. 생강의 매운 성분이 빈속을 자극해서 속쓰림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루 중에서는 아침 식사 후가 가장 좋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순환을 깨우는 효과가 있거든요. 저녁에 드셔도 괜찮지만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늦게 드시면 체온이 올라가서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두세 조각 정도 아니면 생강차 한 잔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많이 드신다고 효과가 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과하면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적당량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식후에 어떤 음료를 주로 드시나요? 네 번째는 생강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입니다. 생강 단독으로 드셔도 좋지만 다른 재료와 함께 드시면 항산화력이 훨씬 높아집니다. 대표적인 게 꿀하고 레몬입니다. 생강의 진저올, 꿀의 플라보노이드, 레몬의 비타민C가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항산화 효과가 강화됩니다. 계피를 조금 넣어도 좋습니다. 계피도 순환 개선에 도움이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생강 두세 조각에 꿀 한 작은술, 레몬 한두 조각, 계피 가루를 살짝 뿌려서 따뜻한 물에 우려 드시면 됩니다. 물 온도는 70도에서 8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꿀의 효소가 파괴되고 레몬의 비타민C도 손실됩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우려내면 적당한 농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정제 설탕은 절대 넣지 말라는 겁니다. 설탕은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이런 조합 시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섭취를 피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생강이 아무리 좋아도 모든 사람한테 다 맞는 건 아닙니다. 특히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생강도 혈액 응집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응고제랑 같이 드시면 효과가 너무 강해져서 멍이 쉽게 들거나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도 생강의 자극 성분 때문에 상태가 악화될 수 있어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강이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오히려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임신 초기 여성분들도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량은 괜찮지만 과량 섭취는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담석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강이 담즙 분비를 촉진해서 담석이 움직이면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생강이 혈압을 낮추는 작용이 있어서 약효와 겹치면 저혈압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시다면 생강을 드시기 전에 먼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혹시 약과 함께 생강을 드신 적 있나요? 이렇게 생강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적절하게 준비하고 적당한 시점에 좋은 음식과 함께 주의사항을 지키면서 드시면 혈관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강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단순하지만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 꾸준함이 결국 건강한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생강의 올바른 섭취법을 이해하셨다면 마무리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생강이 혈관을 뚫는다는 말의 진실을 풀어봤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생강은 치료제가 아니라 예방을 돕는 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잘못된 상식처럼 혈전을 녹이거나 막힌 혈관을 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혈류 개선, 콜레스테롤 완화, 체온 상승, 소화 보조, 항산화 작용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생강 안에는 진저올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고 염증을 완화시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해주고 체온을 올려서 말초 순환을 돕습니다. 소화 기능을 보조하고 항산화 작용으로 면역력까지 지켜줍니다. 이 모든 효과가 하나로 모여서 우리 몸의 순환을 부드럽게 만드는 겁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순환이 계속 둔해지고 피로가 쌓이고 손발이 차가워집니다. 어지럼증이 자주 생기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작은 증상들이 모여서 결국 큰 문제로 이어지는 거죠. 68세 김정우님처럼 손발이 차고 머리가 어지러운 증상이 계속되면 일상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외출도 꺼려지고 활동량도 줄어들면서 근육도 약해지고 기력도 떨어집니다. 이게 반복되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손끝이 따뜻해지고 심장이 편안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칩니다. 소화도 잘 되고 면역력도 높아져서 감기에 덜 걸립니다. 김정우님처럼 한 달만 꾸준히 하셔도 손이 따뜻해지고 잠도 깊어집니다. 그러면 낮에 더 활발하게 움직이실 수 있고 운동도 더 즐겁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이 모든 게 생강 몇 조각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아침 식사 후 생강 두세 조각을 따뜻하게 찌거나 우려서 드세요. 그냥 그 습관 하나만 시작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별 차이를 못 느끼실 겁니다. 그래도 2주, 한 달 꾸준히 하세요. 어느 날 문득 손이 따뜻해진 걸 느끼실 겁니다. 그 작은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 혈관 건강의 밑바탕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시장에 가셔서 묵은 생강 한 덩어리를 사오세요. 집에 와서 깨끗이 씻어서 찜기에 10분만 쪄보세요. 식힌 다음에 얇게 썰어서 유리병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밥 먹고 15분 뒤에 생강 두 조각을 천천히 씹어 드세요. 따뜻한 물 한 컵과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반복하세요. 달력에 체크하면서 하시면 습관을 만들기 더 쉽습니다. 기억하세요. 생강은 기적의 약이 아닙니다. 조용하지만 꾸준한 친구입니다.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지 마시고 작은 변화를 믿고 이어가시면 됩니다. 비싼 영양제 여러 개 사시기 전에 부엌 한 켠의 생강부터 다시 보세요. 그게 진짜 현명한 선택입니다. 생강은 몇천 원이면 한 달치를 살 수 있습니다. 영양제 한 통값보다 훨씬 저렴하죠. 그런데 효과는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루 이틀 빠뜨렸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어제 못했으면 오늘 하면 되고 오늘 못했으면 내일 하면 됩니다. 꾸준함이 완벽함보다 중요합니다. 70%만 지켜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시작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실천하는 심장과 혈관을 지키는 생활 습관의 비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건강 습관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생강 외에도 우리 주변에 있는 좋은 식재료들, 간단한 운동법, 혈관을 지키는 생활 속 작은 팁들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생강을 드셔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아직 안 드셔봤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실 건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저도 하나하나 읽어보고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